아시아 팀들을 상대로 기록한 1년 동안의 8번의 패배. 이것은 축구 변당의 약소국이 남긴 성적표가 아닙니다. 아시안 게임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대한민국 23세 이하 대표팀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유럽에서 수백억 원의 가치로 평가받는 황금 세대의 재능들이 왜 무기력한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만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세대 교체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대한축구협회가 방치한 시스템적 결함의 신호탄일까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3위로 탈락하며 안겨준 충격은 2026년에 잔인한 여름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비롯한 여론의 시선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9월의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을 향해 더 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의 중심에는 작년 5월 연령별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이민성 감독이 서 있습니다. 그가 이끈 23세 이하 대표팀의 행보는 참담한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의 0대2로 완패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아시안컵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더니 급기야 베트남과의 순위 결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4위에 머무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인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6월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핵심 자원들이 대거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수 아래의 키르기스스탄에 0대1로 무릎을 꿇은 사건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경기 내내 이어진 수비진의 시스템적 결함과 지향점을 완전히 잃어버린 전술적 무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 황금빛 영광의 이면에 가려진 잔인한 작동 원리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그리고 2023년 항저우로 이어지는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의 신화는 결코 축구협회의 정교한 육성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최정상 무대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과 같은 불세출의 천재들이 병역 면제라는 절박한 개인적 동기 속에서 온몸을 던져 획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전술적 고립 속에서도 개인의 기량으로 승부를 뒤집어야 했던 이른바 해조 축구는 실상 협회의 행정적 무능을 덮어주던 해외파들의 산소호흡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희생에 의존해온 구조적 결함은 결국 개인의 기량이 통하지 않는 순간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축구협회는 연이은 참사 속에서도 이민성 감독의 경지를 유예하며 이토록 무기력한 동행을 이어가는 것일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협회 상층부를 지탱하는 뿌리 깊은 인맥 위주의 카르텔, 즉 바지 감독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축구계에서 능력 검증이 되지 않은 인물이 연령별 대표팀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배후에는 늘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인맥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감독이란 경기장에서 전술을 지휘하는 전문가라기보다는 협회 수뇌부를 향한 대중의 칼날을 대신 맞고 사라질 이회성 방패막이에 가깝습니다. 실패의 책임이 온전히 감독 개인에게 쏠리도록 설계된 이 교묘한 지배구조 속에서 축구협회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아시안게임이라는 국가적 자원을 도구로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태는 우리 축구사에서 반복되어 온 역사의 되풀이일 뿐입니다. 과거에도 위기 때마다 특정 세력의 인물을 방태로 삼아 여론을 무마하고 스타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기대어 임시방편으로 모면해온 관행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방식은 연령별 대표팀을 이끄는 젊은 선수들의 정신적 피로감을 가중시키며 한국 축구의 전술적 토대를 내부로부터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눈앞의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 유임이라는 비겁한 선택을 내린 순간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위태로운 도박의 이면에는 우리 축구계가 안고 있는 가장 모순적인 현실이 존재합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에서 가공된 황금과도 같은 재능들을 구시대적인 오물에 가까운 전술체계 속에 가두어버린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토트넘의 양민혁, 브라이턴의 윤도영,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그리고 브렌트퍼드의 김지소와 같은 천재적인 자원들은 현대 축구의 최전선에서 정교한 전술을 몸으로 익힌 보석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연령별 대표팀에 소집되는 순간 마주하는 것은 상대의 아주 단순한 압박에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조잡한 전략적 무방비 상태뿐이었습니다.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휴고 브로스 감독이 한국 축구의 전술적 나이브함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것처럼 우리의 전술적 수준은 아시아의 중하위권 국가들조차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민성 감독의 전술적 공백이 홍명보 감독의 실패 방식과 정확히 닮아 있는 데칼코마니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지도자 모두 현대 축구의 핵심인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구조화된 움직임보다는 오직 도끼와 투혼이라는 실체 없는 정신론만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전술적 준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선수들의 정신무장만을 강조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결국 전술적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한 현대 축구의 흐름 속에서 처참하게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은 결국 감독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우리 선수들이 가진 재능을 전술적 방임 속에 썩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현해탄 너머 일본의 행보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비전문성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일본은 아시안게임과 같은 연령별 대회를 유럽파 선수들의 조직력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거대한 육성 시스템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비전 하에 정교하게 움직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대회를 오직 군면제를 위한 비상 탈출구로만 소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이 운명적인 탈출구의 열쇠를 정작 문을 열 줄도 모르는 자경미달의 인물에게 맡겨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천재적인 재능들을 구조적 무능이라는 단단한 감옥 속에 가두고 방치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무능을 넘어 한 세대의 꿈을 짓밟는 무자비한 범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이민성 감독의 지휘봉을 거두는 결단과 같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없다면 2026년 9월 나고야의 그라운드는 영광을 수호하는 전장이 아닌 대한축구협회에 축적된 자만이 불러온 참혹한 처형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시스템적 결함 속에서 국가의 비전 없이 홀로 분투하다가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강인 선수의 절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방치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조만간 양민혁과 배준호 같은 소중한 보석들이 나고야 땅에서 똑같이 무릎 꿇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축구 팬들은 더 이상 이 상층부의 이기적인 연출에 속아 넘어가는 바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몽규 회장 체제를 향한 역사의 마지막 단죄와도 같은 심판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맥 카르텔의 안위를 위해 우리의 젊은 천재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비극을 우리는 언제까지 가만히 지켜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K축구 데이터 랩은 장막 뒤의 진실을 흔들림 없이 기록해 나가겠습니다.